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리 그냥 운전만 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정말 방심했다간 큰일 납니다. 네, 맞아요. 차를 가진다는 건요, 그냥 운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등록부터 시작해서 점검,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의무까지 우리가 사회랑 하는 아주 무거운 약속들의 연속인 셈이죠. 자, 그래서 이 복잡하고도 험난한 여정을 저희가 한 분의 이야기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상의 사업가 김 사장님인데요. 이분의 짠내나는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법적인 교훈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먼저 김 사장님의 정말 파란만장한 사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사건, 전기차 무죄 판결. 그리고 두 번째, 미루다가 사업 정지까지 먹은 이야기. 세 번째는 정말 끔찍했는데 화재 사고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사건까지. 그리고 이 판결들 뒤에 숨은 세 가지 원칙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그 필수 지침까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전기차의 무죄 판결. 부재가 됨있죠? 아니, 이 조그만 게 어떻게 자동차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때는 2000년대 중반 김 사장님이 유원지에서 전기카트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이건 그냥 관광객들 태우는 조그만 전기카트인데 이걸 뭐 진짜 자동차처럼 등록까지 해야겠어? 라고요. 당연히 허가나 등록 없이 사업을 했고 결국 검찰에 딱 걸려서 재판까지 가게 된 겁니다. 혐의는 무등록 자동차 운행이었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 사장님, 과연 유죄였을까요? 무죄였을까요? 결과는 두구두구두구 놀랍게도 김 사장님의 승소였습니다.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죄형법정주의라는 어마어마한 원칙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법에 이건 범죄다라고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으면 절대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법에는 김 사장님의 그 조그만 전기카트를 자동차라고 딱 잘라 말하는 규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판사가 법을도 없는 걸로 사람을 처벌할 순 없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이죠. 자, 이렇게 첫 재판에서 운 좋게 이긴 김 사장님, 기세를 몰아서 이번엔 중고차 매매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져요. 이번엔 미루다가 사업 정지를 당한 사연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와요. 사장님, 사업장이 주거지역이라 불법입니다. 언제까지 합법적인 장소로 옮기세요. 근데 우리 김 사장님, 이왕 옮기는 거 좀 더 완벽하고 좋은 자리로 가야지 하면서 미적거리다가 그만 기한을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결과는 바로 사업정지 처분이었죠. 김 사장님 입장에선 정말 억울했겠죠.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아니, 내 사정이 어떤지 들어보는 청문회 한번 안 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정지를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라고 주장한 거죠. 자, 이번엔 어떨까요? 이렇게 중요한 청문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거, 이게 과연 행정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판결은 안타깝게도 패소였습니다. 왜 졌을까요?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이전 명령을 어긴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 아니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했다. 이렇게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내린 처분도 정당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한마디로 꼼수는 통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김 사장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버스 운송까지 확장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님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출발 전에 엔진룸이나 오일, 냉각수 같은 기본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버스는 고속도로 터널 안으로 들어갔죠. 바로 거기서 엔진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화재는 순식간에 버스 전체를 집어삼켰고 터널 시설까지 옮겨붙어서 정말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쟁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은 운전기사의 어떻게 보면 사소한 점검 실수였잖아요. 이걸 법에서는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이 어마어마한 터널 수리비를 전부 다 물어내야 하는 걸까요?
결과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운전기사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바로 주의 의무 때문입니다. 운전사는 운행 전에 차량의 안전을 점검해야 할 법적인 의무, 즉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긴 건 명백한 의무 위반이고요. 특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법이 바뀌면서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실수, 경과실만으로도 발생한 손해를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자, 지금까지 정신없이 3가지 사건을 따라왔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자동차 관리라는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그 일관된 원칙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첫째, 형사처벌은 아주 엄격하게 본다는 겁니다. 법에 없으면 처벌도 없다. 첫 번째 전기차 사건이 바로 그거였죠. 둘째, 행정처분은 공익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반 사실이 너무 명백하면 절차를 좀 건너뛰어도 괜찮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안전에 대한 의무는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버스 화재 사건처럼 이제 작은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김 사장님의 이 뼈아픈 실패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지침으로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 절대 금물입니다. 새로 산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게 법적으로 뭔지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둘째, 나라에서 보낸 공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한이 아니라 경고예요. 김 사장님처럼 미루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바로 조치하거나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해요. 셋째, 점검은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쓴 점검일지 한 권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증명해주는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통지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루지 말고 당장 정비소로 달려가세요. 그게 가장 싸고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나의 자동차 관리는 과연 안전과 약속이라는 이 2개의 기둥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